모두가 그를 가장 약한 신입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전설적인 영웅의 힘을 깨웁니다. 니마는 이 마법 학원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그의 마을이 괴물들에 의해 공격받으면서 그의 삶이 급격히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승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학원에 입학하고 괴물들과 싸우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7기사단의 일원이 됩니다. 학원의 회장과 7기사단의 수장이 공격받고 있는 마을을 구하고 학원의 새로운 후보를 찾기 위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공격받고 있는 마을을 구하고 학원의 새로운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퓨리아 대통령이 한 마을에 도착하지만 그곳은 황폐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다. 그녀는 마을이나 주민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슬픈 목소리로 애도의 의미로 노래를 부른다. 그녀의 보조인 엘렌이 도착해 생존자가 없다고 알린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 기차를 타고 다음 마을이라도 구하기를 희망한다. 그녀의 보조가 창밖으로 또 다른 마을을 발견하는데 그곳은 불에 타고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들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그랜드시 후보를 찾기 위해 거기로 가기로 결정한다. 그곳에서 미모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다. 살을 갉아먹는 괴물인 피수스가 그의 마을을 휩쓸며 사람들을 공격하고 소비하고 있다. 그는 괴물들이 마을 사람들을 먹으며 번식하는 것을 지켜본다. 탈출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그는 역으로 달려가 숨고 마을에서 탈출할 기차를 기다린다. 하지만 불행히도 기차 대신 괴물들이 나타난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피수스가 빠르게 그를 둘러싸고 탈출할 길이 없다. 갑자기 기차가 역에 도착하고 마침내 후리아가 나타난다. 그녀는 푸른 번개를 발사하고 행동에 돌입하여 몬스터들을 공격한다. 정확히 피수스가 미모를 공격하려는 순간 그녀가 미모를 밀쳐내어 그의 목숨을 구한다. 그녀는 더 많은 번개 공격을 가하지만 곧 자신의 마법만으로는 이 생물들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것들, 생물들을 극복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계승의 마법적 힘을 이용해 영웅 형태로 변신한다. 클라우드 위노미아라는 영웅 형태로 말이다. 이 새로운 힘을 이용해 그녀는 강력한 푸른 천둥 번개로 몬스터를 공격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모를 피수스로부터 구한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유니폼을 보고 그가 신입생인지 물어본다. 그랜드 시드 아카데미에서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를 구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표현한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가고 기차에 올라 마을을 떠난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그에게 커피와 간식을 제공한다. 그녀는 다른 5개 마을이 어둠에 휩싸였다고 알린다. 피서스 때문에 그는 그녀의 그랜드 시드 힘에 대해 묻고 그녀는 자신의 영웅 유노미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파괴의 신의 추종자들과 맞서 싸워 결국 대어둠의 시대의 세계를 구했다. 그녀는 그에게 영웅들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그들과 같은 후계자들이 이 영웅적 인물들의 힘을 윌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그랜드 시드의 학생으로서 악을 퍼뜨리려는 자들로부터 세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돌연변이 버전의 피서스가 그들의 기차를 공격하면서 갑자기 중단됩니다. 사후에 미모는 부상당한 페리아를 발견하고 그녀가 그를 구하기 위해 영웅 형태로 변신했음을 깨닫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페리아는 일어나 괴물과 맞설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생물에게 돌진하여 번개로 공격을 반격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영웅이 된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여 보호 장벽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미모에게 엘렌을 데리고 도망치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미모는 그녀를 혼자 두는 것을 거부하고 갑자기 그의 그랜드 시드 카드가 빛난다.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는 그것을 만지고 신비로운 정원으로 이동하게 되며 세라스라는 여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여신은 그에게 소원을 물어보고 미모는 진심으로 페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표현하며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한다. 여신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의 카드는 다시 보라색으로 빛난다. 갑자기 신비로운 인물이 그 앞에 나타나 미모의 영혼 속에 있는 공명을 인정하며 사라진다. 미모는 계승의 힘을 얻고 그 신비로운 인물은 그의 영웅이다. 미모는 장면으로 되돌아가서 피수스가 페리아의 장벽을 부수는 것을 본다. 새로운 결단과 힘을 가지고 그는 손을 마법의 검으로 변형시켜 그녀를 구한다. 그녀는 이것을 보고 놀라며 그녀의 영웅 에노미아가 그녀 앞에 나타나 미모를 믿으라고 촉구한다. 그는 마법의 손검으로 괴물에게 계속 공격을 가하고 괴물은
수가 증가합니다. 그는 큰 결단력으로 괴물들을 제거하고 페리아는 그를 경외하며 바라봅니다. 그를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는 괴물이 이전에 던진 그녀의 무기를 집어들고 그녀에게 줍니다. 둘은 함께 괴물들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는 손을 사슬로 변형시켜 괴물을 가두고 페리아에게 궁극의 번개 공격을 사용할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괴물을 처치합니다. 다음 날, 그녀는 엘렌과 함께 그를 데시드 아카데미로 데려갑니다. 엘렌은 도착하자마자 서류 작업을 하러 떠납니다. 니누아가 그것에 대해 묻고 페리아는 서류가 고장난 기차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에 그는 즉시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삶이 기차보다 더 중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바로 그때 주라는 남자가 거대한 수레를 끌고 달려온다. 그녀는 수레 안의 내용물에 대해 묻고 주는 그가 처치한 균열의 드래곤이 들어있다고 설명한다. 그가 이긴 드래곤이다. 니모는 어리둥절해 보이고 그래서 페리아는 주를 그에게 소개하며 불타는 얼음 영웅의 후계자라고 말한다. 주가 자랑스럽게 자신이 7기사 중 가장 강하다고 선언한다. 이후 그녀는 학생회와 회의를 열어 니모를 소개한다. 그녀는 그가 7번째 멤버가 되었다고 발표하며 회원들을 놀라게 한다. 기사들. 그가 그들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은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다른 7기사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우려를 표명합니다. 하지만 페리아는 그의 곁에 서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영웅과 접촉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유노미야가 그를 믿으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네모의 놀라운 힘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이 정식 훈련 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고 동의하며 그를 7기사에 가입시키기로 합니다. 페리아는 주가 네모를 지도하고 아카데미를 소개해주기를 제안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영웅들로부터 힘을 물려받고 그 힘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피스로부터 구해야 한다. 네모는 슬퍼하며 만약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면 누굴 보호할 것인지 묻는다. 사물이 너무 철학적이고 우울해지기 전에 한 소녀가 그들을 방해한다. 그녀는 자신을 사서 소피티아라고 소개하며 네모에게 아카데미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알려준다. 그녀는 도서관이 과거 영웅들의 기억을 담고 있으며 학생들이 철저한 훈련 후에 영웅 카드와 계약을 맺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운명적으로 힘을 만나게 된 상황이 그를 예외적으로 만든다고 설명한다. 소피티아는 주에게 돌아서서 그가 드래곤을 물리친 놀라운 업적을 칭찬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 후 주는 그를 카페테리아와 여러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하루가 끝나갈 때쯤 그는 네모에게 기숙사를 보여주고 떠납니다. 네모가 문을 열고 페리아를 발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학생회장의 기숙사에 있으며 그녀와 엘렌과 함께 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엘렌과 함께 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모는 그녀의 제안에 깊이 감동받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날, 네모는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수업 중 하나에서 그는 7기사들의 역사와 그들이 어떻게 악신 네스트라와 싸우며 이 세계를 보호했다. 수업 후, 현재 세븐 나이트의 일원인 엘프 가레드를 만난다. 그는 그에게 무략을 건네주며 연금술 연구소에 전달해달라고 한다. 네모는 무략을 받아들고 순종적인 개처럼 이를 완수하러 간다. 그는 연금술 여학생 중 한 명에게 무략을 건네주고 그녀는 그것이 엘프의 엘릭서라고 말한다. 그때 주가 도착해 일한 소년이라고 조롱하지만 갑자기 그들은 위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밖으로 나가 조사를 시작한다. 그들은 주가 물리친 드래곤이 얼음 속에서 풀려나 소피티아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주는 즉시 행동에 나서 다시 한번 드래곤을 물리치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는 자신의 계승을 사용하여 영웅 형태로 변신하고 드래곤을 공격한다. 네모는 소피티아와 다른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임무를 맡고주는 계속해서 주가 드래곤과 싸우는 동안 계속한다. 그는 얼음의 칼날을 사용하여 드래곤에게 돌진하고 드래곤을 반으로 베어버린다. 하지만 놀랍게도 드래곤은 살아남아 2개의 머리를 가진 드래곤으로 변이한다. 그의 영웅 형태가 나타나 드래곤의 변신이 피셔스 때문이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말해준다. 드래곤은 강력한 광선으로 주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는 겨우 막아내는 데 성공한다. 피해야 해. 그때 니모가 도착해 그와 합류한다. 주가 그에게 대통령을 부르라고 하고 그는 드래곤이 그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끌려한다. 그녀가 도착할 때까지. 하지만 니모의 충성과 의무감이 그를 주와 함께 싸우게 한다. 그는 현장에서 칼을 집어들고 그의 후계자 역할도 한다.
그는 체인으로 드래곤을 가두고 칼로 치며 주에게 이제 괴물을 얼리라고 한다. 지금 괴물을 얼려. 주는 니모가 이전에 가격을 가한 곳에서 드래곤을 베어 얼음 심장 공격으로 드래곤을 얼린다. 드래곤을 얼린다. 하지만 그의 공격이 네모를 얼리기 시작하고 그는 후퇴하라고 요청하지만 네모는 거부하며 지금 물러나면 주가 드래곤을 완전히 얼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니오바의 영웅이 그 앞에 나타나 드래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수스 덕분에 계속 생명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며 드래곤을 끝내라고 요청합니다. 끝내라고. 주 자신의 영웅이 그 앞에 나타나 드래곤의 핵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그의 몸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핵을 가격하고 괴물의 끝을 맺습니다. 승리 후 그는 네모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자신의 아버지, 전임 후계자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는 네모에게 이제 아버지보다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하며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네모의 도움에 감사하며 우정을 제안하고 네모는 기꺼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다음 날 페리아는 7일간의 회의를 열고 많은 생물들이 피서스의 힘이 증가함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렛은 사라진 피서스의 잔여물들이 재편성되어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이론화합니다. 페리아는 그들에게 여러 나라로부터 자금이 확보되었다고 알리며 이제 그들의 목이라고 말합니다. 피서스를 멈추고 세상을 구하세요.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따뜻하게 모두를 초대하여 자신이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합니다. 네모는 흥미로워하며 그녀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주얼은 이 특정 요리가 대통령만 아는 유일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로 인해 그룹 내의 우울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다행히도 네모는 식사를 열심히 즐기며 분명히 맛있어 합니다. 모두가 그가 돼지처럼 먹고 있는 모습과 그의 열정을 보고 놀랍니다. 페리아는 같은 음식을 더 가져옵니다. 식사 후 그녀를 제외한 모두가 떠나고 네모의 식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부끄럽게 만든다. 가렛은 그가 줄과 함께 싸워 드래곤을 물리쳤다고 칭찬한다. 그들은 좀 더 이야기하며 네모는 그룹의 일원이 되어 기쁘다. 그룹. 이후 그는 스피시아를 만나 그가 교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알리며 그의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한다. 그의 잠 속에서 네모는 자신과 그의 영웅이 불타는 건물에 갇혀있는 꿈을 꾼다. 불타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이 비전을 그의 영웅에게 물어보기도 전에 갑자기 깨어난다. 그의 방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가 문을 열자 페리아가 문 밖에 서서 그들에게 임무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알려준다. 임무를 위해서 7기사단은 공기선을 타고 피시스의 어둠에 휩싸인 다른 마을과 도시를 구출하기 위해 출발한다. 피시스의 어둠에 휩싸여 엘렌이 팀에게 군대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데로즈 시드 아카데미를 지원군으로 요청한다고 말한다. 강화 학습 아카데미. 그들이 가는 마을은 피시스 때문에 파괴되고 혼란스러워져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부상당하거나 죽어있다. 마을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7기사단은 즉시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일을 시작한다. 계승하고 영웅으로 변신하여 피시스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페리아는 피시스에게서 마을 사람을 구하고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녀는 엘렌에게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고 요청하고 나머지 세븐 나이츠는 그들의 괴물 적들과 싸웁니다. 가렛은 그의 어둠의 검으로 피시스 무리를 제거합니다. 셜리는 여러 검으로 피시스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는 것 같자 그녀는 불꽃의 춤이라는 공격을 사용하여 보라색 불꽃의 토네이도를 만들어 피시스를 제거합니다. 길다는 나머지 피시스에 용감하게 맞섭니다. 하지만 그의 영웅은 그의 마법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다는 괴물에게 계속 공격하고 하나의 머리를 베어낸다. 하지만 괴물은 촉수로 그를 날려보낸다. 그는 주와 미모 근처에 떨어진다. 그들은 그에게 쉬라고 요청하며 파이시스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미모는 그의 사슬로 그것을 가두고 주는 강력한 얼음 공격을 날릴 기회를 잡는다. 그것에 대해 7기사들은 성공적으로 파이시스를 제거하고 마을 사람들을 구한다. 격렬한 전투 후 소피티아는 길단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는 숲으로 달려가 연습을 한다. 나중에 주와 미모는 하루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주는 전투 중 길단을 부담으로 대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는 미모에게 길단이 왕국의 왕자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한다. 한편 파리아는 이날 전투에 대한 보고를 위원에게 하고 그중 한 명은 그녀에게 피시스가 은색 유리창을 깨뜨리고 있다고 알리며 미모를 감시하는 책임을 맡긴다. 그 회의가 끝난 후
그녀와 엘렌은 끝없는 임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셜리가 길단에 대한 긴급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다. 한편 주와 미모는 큰 소리를 듣고 가렛이 싸우고 있는 현장에 도착한다. 괴물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곧 사실 길단이 마법을 한계를 넘어 사용한 후 소유당한 것임을 알게 된다. 주는 길단을 죽여 이 상황을 끝내려 하지만 미모는 개입한다. 길단이 미모를 공격하자 가레스는 미모를 구하기 위해 길단을 공격한다. 주는 길단이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끝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모가 그를 멈추며 자신에게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하자 밀려오는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기억의 물결을 촉발시킨다. 그는 자신의 어둠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불가능하고 친구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미모가 그를 사슬로 붙잡고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주는 잠시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얼음 칼날을 사용해서 그들이 끌어당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길단을 어둠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길단은 얼음에서 벗어나 어둠에 완전히 삼켜지기 전에 자신의 생을 끝내달라고 간청합니다. 미모는 그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가 그들의 친구임을 상기시키고 어려운 상황에서 웃으라고 한 그의 말을 떠올립니다. 미모의 변함없는 지지에서 힘을 얻어 그는 어둠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어둠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합심으로 기사들은 그를 괴물의 소나귀에서 끌어내고 그를 구합니다. 길단은 미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두 사람은 지쳐서 땅에 누워있다. 그들은 지쳐서 땅에 누워있다. 주가 길단에게 전투 중에 무심코 그를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길단은 괜찮다고 말한다. 다음 날 미모가 깨어나 보니 페리아가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지만 그녀가 실수로 그에게 넘어져 얼굴이 빨개진다. 그녀는 그가 길단을 구하기 위해 많은 마법을 사용한 뒤 오랫동안 잤다고 알려준다. 그는 길단의 상태에 대해 묻고 그녀는 지금은 괜찮고 사실 그보다 훨씬 일찍 깨어났다고 알려준다. 그녀는 지금은 괜찮고 사실 그보다 훨씬 일찍 깨어났다고 알려준다. 페리아는 그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꾸짖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그를 밀치고 그의 방에서 회복될 때까지 지켜볼 거라고 선언한다. 한편 주는 길란을 돌본다. 길란은 여자가 없어서 이곳이 생명력이 없다고 불평한다. 그는 장난스럽게 멜로에게 대통령이 그를 돌봐준 것에 질투한다고 말하지만 게레스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슬프게도 그는 많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게레스는 점유가 흔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드문 일이라고 말한다. 여자아이들이 없어서 활기가 없어요. 그는 장난스럽게 미모가 대통령을 만나게 해줘서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를 돌보지만 가레스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지 질문하며 방해한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슬프게도 그는 많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게레스는 점유가 흔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드문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한다. 길단. 그는 외부적인 요인이 이 일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의혹을 표현한다. 그들은 그것이 아카데미 안에 위장한 피시스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주가 가져온 용이 의심스럽게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들은 페리아의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처럼 요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모는 그녀가 눈에 띄게 패닉 상태인 것을 보고 걱정한다. 소방관인 줄 알고는 커다란 물통을 들이붓습니다. 그에게 다시 자러 가라고 한다. 스톱과의 격렬한 전투 후 그녀는 그에게 유일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건넨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요리를 제안하고 그에게 자신의 끔찍한 요리 실력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며 이 요리가 맛있다고 말해 기분을 좋게 한다. 그때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페리아의 다리를 문지르기 시작하고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애완동물이라고 밝힌다. 미모는 고양이에게 손을 대려고 하지만 고양이는 그에게 난장판을 하고 도망간다. 이후 그녀는 간호 의무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를 돕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를 도울 집안일을. 하지만 결국 그녀는 지쳐서 누워버린다. 그녀에게 불행히도 엘렌이 도착하여 그녀에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경고하면서 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친 나머지 쓰러진다. 그녀가 떠난 후 미모는 엘렌에게 왜 대통령이 바쁜데도 도와주는지 묻는다. 하지만 엘렌은 단순히 그녀의 성격이라고만 답한다. 그는 페랴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엘렌은 페랴가 항상 모두를 영웅의 힘으로 보호하고 싶어 했다고 말한다. 엘렌은 그에게 그가 페랴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알리고 그는 자신의 마을에서 유일한 생존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마을 전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이후 페랴와 남자아이들이 미모를 방문한다.
그는 길단에게 회복되었는지 묻고 길단은 괜찮다고 말한다. 길단은 그를 놀리기 시작하고 그를 화난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며 그녀가 그를 때린다. 미모는 그를 조용히 하려고 부끄러워하며 입을 다물었다. 가렛은 미모에게 악취나는 반죽을 건네주며 그것을 엘프의 치유약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카드놀이를 한다. 길단은 3번 연속으로 지며 그룹의 조커가 된다. 그는 다음번에는 자신의 영웅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장난스럽게 말한다. 그러자 미모는 자신의 영웅과 소통할 수 없어서 갑자기 슬퍼진다. 그들은 이를 듣고 놀라며 주가 소피티아, 사서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제안한다. 소피티아는 사서이다. 갑자기 셜리가 나타나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편안히 쉬고 있다고 그들을 꾸짖는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그녀는 심지어 페레가 그들과 어울리는 것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짜증을 내며 방을 나갑니다. 그 후 그녀는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미모가 그의 영웅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미모와 페레는 복도에서 산책을 하던 중 그녀의 고양이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잡으려 하지만 고양이는 도망가고 그녀는 그에게 애완동물은 이 기숙사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양이를 잡으려 달려가지만 고양이는 그들을 셜리에게 데려가고 그들은 그녀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어색한 운동을 하는 척합니다. 그들은 고양이를 쫓으며 더욱 많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고양이가 지붕에 갇히고 그들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붕이 부서지며 고양이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용감한 시도로 고양이를 구하려는 미모는 테라스에서 뛰어나와 고양이를 페리아에게 던지지만 그녀는 고양이를 무시하고 그를 구하려 한다.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놓고 살아남으라고 재촉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함께 떨어지지만 미모의 영웅이 개입하여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미모가 고양이를 구하려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모습을 본 고양이는 그에게 다가가 애정 어린 행동으로 문지른다. 고양이는 그의 새로운 친구가 되어 밤에는 그와 함께 자게 된다. 페르야는 자신의 영웅과 대화를 나누며 미래의 위험에 대해 예언을 듣습니다. 그 영웅은 현재의 7기사만이 함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다음 날 주의 조언에 따라 미모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소피티아에게 자신의 영웅의 정체와 능력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털어놓습니다. 능력. 둘은 도서관의 방대한 기록을 통해 미모의 영웅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찾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의 방대한 레코드 컬렉션. 안타깝게도 그들의 노력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소피티아는 그가 제공한 설명과 일치하는 영웅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묘사한 영웅과 일치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이를 듣고 실망하지만 그녀는 그를 위해 계속 조사하겠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녀는 그의 BF에서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모가 도서관을 나설 때 그는 분홍색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와 마주치고 그녀는 그에 대해 질문하며 소피티아는 그가 7기사단의 새로운 멤버라고 말합니다. 한편 페리아와 미모는 병원으로 가고 셜리는 그들에게 징계위원회의 한 학생을 보여주는데 그는 피스의 공격의 4번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엘렌이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지만 그녀는 그의 목에 물린 자국을 보여주며 페리아 회장에게 이게 뱀파이어 공격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단을 내린 셜리는 그녀가 이를 잡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범죄자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처리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나라는 여자가 그녀에게 자신이 너무 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리아와 함께 멈춥니다. 제리아는 그녀의 말에 동의합니다. 미모가 자원해서 도와주겠다고 하자 제리아는 그를 도와주게 허락합니다. 그 후 미나라는 여자가 미모에게 다가와서 학생 징계위원회에 동의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남은 회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저녁 무렵 미모와 시릴리아가 서로 싸우다가 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묻자 그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전 일주일 동안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 그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녀는 조사를 그에게 맡기고 주애의 제안에 따라 그는 한 소녀에게 갑니다. 뱀파이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녀는 뱀파이어가 괴물이 아니며 일반적이라고 알려줍니다. 엘프와 인간처럼요. 그 소녀는 뱀파이어에 관한 책을 꺼내며 그들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피를 주어 뱀파이어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출산을 통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책을 건네주고 불꽃이 뱀파이어의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미나가 그와 합류하고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셜리가 뱀파이어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이야기하며 모든 멤버들이 그녀와 함께 일한 후 쓰러졌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 소문이 셜리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울며 말합니다. 셜리는 범인을 잡기 위해 난스타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숲으로 함께 가자고 요청하며 그곳에서 조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숲에서 그녀는 발목을 삐고 그는 아마볼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범인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며 재빨리 거부합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고 갑자기 진실을 목격합니다. 소문이 사실인 듯하고 셜리는 방금 뱀파이어로 보입니다. 엘렌의 피를 마시려고 했어. 하지만 미나가 가지를 밟아서 그녀에게 자신들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그녀는 달아나기 시작한다. 니볼은 자신의 계승력을 사용하고 미나를 쫓아가기 시작하며 그녀가 무죄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무죄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접근해 비트니스가 백설공주인지 물어보고 그녀는 인정하지만 그녀가 공격의 배후에 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자신의 계승력을 사용하고 영웅 모드로 변신한다. 그녀의 히어로 모습으로 그녀는 그에게 길을 비키라고 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를 끝장내겠다고 경고한다. 그는 움직이지 않자 그녀는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왜 반격하지 않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그녀는 이미 늦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뱀파이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학대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단지 뱀파이어라는 이유로 어떻게 제거되었는지를 밝힌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를 가든 항상 표적이 되고 쫓겼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아카데미에서 평화를 찾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표현하지만 그것도 그녀를 둘러싼 소문 때문에 끝나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사람이 그녀의 뱀파이어인 것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엘렌이 이전에 그녀를 도우려 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괴롭힘을 주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녀는 그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옥상으로 가서 엘렌이 피시스에 의해 붙잡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괴물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흔적은 결국 미나에게로 이어집니다. 미나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임이 드러납니다. 미나 또한 뱀파이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며 그녀는 수많은 위원회 멤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셜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엘렌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튕기며 피시스를 불러내어 미모를 공격하게 하고 셜리는 그가 이를 물리치도록 도와줍니다. 미나는 자신이 피시스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셜리에게 어둠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뱀파이어들은 조화롭게 번영할 수 있다. 하지만 셜리는 이 악한 계획의 일원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하며 친구들과 동맹에 대한 충성을 선언한다. 그때 미나는 놀라운 속도로 셜리에게 공격을 퍼붓고 미모를 땅에 던진다. 그녀는 그를 짓밟고 계속해서 악의적인 헛소리를 내뱉는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려 할 때 그는 자신의 사슬로 그녀를 잡으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벽으로 날려버린다. 그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그는 그녀의 손을 잘라낸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잘린 손을 괴물 같은 팔다리로 교체하며 그를 향한 추가 공격. 대담한 행동으로 셜리는 그녀를 불의 고리로 둘러싸고 이는 미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소리치며 점프하게 만든다. 미나는 그들에게 피시스의 힘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제는 셜리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영웅의 인도로 힘을 얻은 미모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셜리에게 그녀를 불의 고리 안에 가두어 달라고 요청한다. 미나는 그를 향해 일련의 공격을 퍼붓지만 셜리가 그를 구하러 오고 미나를 그녀의 타오르는 지옥 속에 가두는 데 성공한다. 미나는 그녀도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셜리의 영웅이 나타난다.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에게 안심시킨다. 미나가 타오르는 불길과 싸우는 동안 미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을 총으로 변형시키고 결정적인 한 발을 발사하여 마침내 미나의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킨다. 다음 날 미나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그녀의 방을 수색한 후 게어스는 그녀가 오래된 도서관 유적지 해안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도서관. 그는 세피디아와 함께 연구에 몰두하며 중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 옛 도서관의 전임 사서였던 천재가 피시스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야노미아에게 살해당했다. 그녀는 지니어스가 죽기 전에 저주를 남겼다는 소문이 있으며 이 저주가 여전히 아카데미의 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다. 그는 도서관을 나서고 연금술 수업을 듣는 클레어라는 소녀가 그가 이전에 요청한 오래된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가져온다. 그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하며 그녀가 더 말하기 전에 떠난다. 며칠 후
미모와 페리아는 다가오는 학교 축제에 대해 논의한다. 그녀가 문을 열려고 하지만 잠겨있고 갑자기 클레어가 합류하여 연금술의 힘으로 문을 연다. 나중에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고 클레어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가렛에 대한 페리아가 그녀에게 더 질문하자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가렛이 한번 그녀를 피시스로부터 구해준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녀가 그에게 반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사랑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클레어는 슬프게도 자신이 다가오는 축제의 파트너 댄스에 가렛을 초대하고 싶었지만 그가 자신을 거절할까 두렵다고 털어놓는다. 그들은 그녀를 격려하며 다음에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가렛에게 댄스를 요청하겠다고 동의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페리아에게 축제를 위해 댄스 파트너를 정했는지 물어본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미모에 머물렀다가 돌아서자 클레어는 이를 페리아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이 대화 후 그는 주에게 그의 댄스 파트너에 대해 묻지만 길단이 갑자기 주가 소피티아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고 그를 놀린다. 길단은 자랑스럽게 여러 여자들의 청혼을 공개하고 그중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네모에게 페리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지만 물고기 같은 IQ를 가진 네모는 그들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바로 그때 셜리가 그들에게 합류하여 네모에게 댄스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길단과 주는 놀라게 된다. 그들은 그에게 셜리와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자신을 그녀가 마시기 위해 달콤한 고기처럼 제안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비밀이라고 말한다. 거기서 마시면서 비밀이라고 말해요. 나중에 페리아는 7 기사단원들을 모아 학교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학교 축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길단은 바와 여자를 배치하는 황당한 아이디어를 내놓지만 셜리는 기소부 위원으로서 이 아이디어를 거절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생각을 거부합니다. 주인은 토너먼트를 제안하며 게레스를 자극하고 그는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며 나간다. 단서 하나 제대로 찾지 못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야. 피수스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셜리는 그에게 이것은 단지 휴식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와 의견이 다르고 떠난다. 밖에서 클레어가 그에게 다가와 자신의 연구를 도와주고 싶다고 표현한다. 옛 도서관에 관한 것이다. 가렛은 망설이며 그녀에게 보답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제안하고 거래를 제안한다. 그녀는 가렛이 자신의 댄스 파트너가 되는 대가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는 동의한다. 축제가 시작되며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많은 노점과 옛 도서관에 불타는 장면과 저주를 묘사한 인형극이 열린다. 모두가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대회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주를 제외하고는 그가 원하던 대회가 없다. 대신 그는 카페에서 일하게 된다. 길단은 그에게 불평하지 말고 케이크와 다른 간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라고 한다. 그렇게 한다. 가렛은 웨이터로 일하게 되고 셜리는 요리를 하게 된다. 그녀는 주방에서 나와 도움을 요청한다. 페리아가 도와주려 했지만 주가 끼어들어 대신 자원한다. 네모는 모두가 행복하고 싸움이 없어서 기쁘다. 그러나 곧 그는 페리아와 셜리가 그를 차지하려고 다투면서 주목의 중심이 된다. 그의 댄스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는 둘 다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운 좋게도 길단이 소피티아가 그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합니다. 네오는 이 기회를 이용해 이 어색한 상황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는 소피티아와 만나고 그녀는 축제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나누는 대화에서 그들은 사랑의 복잡한 본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녀는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지혜를 제안하고 그는 실리와 페리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후에 그는 다른 남자 아이들과 함께 축제에 참가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것에 대해 놀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놀립니다. 그 후에 그는 실리를 만나 그녀가 무도회에 초대하려는 사람이 엘렌인지 물어봅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용해 엘렌을 자극하기 위해 그녀의 욕망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녀가 사용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네모는 그녀에게 엘렌에게 직접 다가가서 무도회에 참석하자고 요청하도록 격려합니다. 한편 클레어는 조개의 조사를 돕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 오래된 도서관의 유적지로 향합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가렛이 그녀의 무도회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원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넘어지며 놀라운 발견을 한다. 그녀가 떨어진 방은 오래되고 폐허처럼 보이며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녀는 연금술 능력을 사용하여 여는 문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축제에서 네모는 발코니에서 셜리와 함께하며 사랑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나눈다. 사랑의 표현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그녀가 엘렌에게 춤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 무도회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춤추며 즐기고 있다. 네모는 투리아와 어색하게 춤을 추고 셜리는 엘렌과 춤을 춘다. 주베는 파트너가 없어 비참해하고 길다는 혼자서 행복하게 춤을 춘다. 가렛은 클레어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가지며 그녀가 곧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옛 도서관에서 비밀의 방을 우연히 발견한 후 그녀는 방을 살펴보고 테이블 위에서 빛나는 거대한 책을 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다가가 그 책이 무언가를 가리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안에 그녀는 책을 만지며 비명을 지릅니다. 한편 축제에서 가렛은 그녀를 계속 기다리며 클레어가 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녀가 무도회에 도착하고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녀가 어디 있었는지 묻지만 그녀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그의 조사를 도울 단서를 찾지 못해 사과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춤을 청하고 그들은 행복하게 함께 춤을 춘다. 그녀는 드디어 그와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며 옛 도서관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갑자기 그는 클레어의 목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겪으며 보라색 수정으로 변해 부서지게 되고 가렛은 공포에 질려 외친다. 다음 날 모두가 클레어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녀의 상실을 애도하며 아카데미는 우울한 분위기로 가득 찬다. 몇몇 소년들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며 그것이 도서관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하고 가렛의 부재가 이와 관련이 있는지 추측한다. 셜리는 그들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눈빛을 보내고 그들은 금세 입을 닫는다. 모두가 애도를 표하며 침묵을 지킨다. 님모는 나무 뒤에 혼자 서 있는 가렛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간다. 가렛은 클레어의 사랑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작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그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며 살인범을 쫓겠다고 다짐하고 떠난다. 그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며 살인범을 쫓겠다고 다짐하고 떠난다. 후에 파리아와 엘렌은 이사회 위원과 만나 부르바트 화산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 듣는다. 파리아는 자신의 영웅 아노미아가 그곳에서 물리학자와 충돌했던 일을 회상한다. 짧은 안내서에는 그들이 대규모 지하시설을 발견했다고 적혀있다. 거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괴물들이 공격한 장소를 표시한 지도를 보여준다. 이 모든 장소는 화산의 마법의 힘을 보내지만 괴물들은 실버 하드라스를 공격했다. 그들은 파리아에게 그랜드 시트 아카데미가 신속하게 파시스의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버 하드라스의 힘을 이용해 악한 야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위원회 의장은 그녀에게 파시스의 리더가 지하시설 내부에 있다고 알린다. 파리아는 망설이며 그들에게 전면전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준비 없이 물리학을 공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계속 말하며 최근 일어난 세븐 나이츠 멤버들에게 일어난 비극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이 아카데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동의하며 임무를 수락합니다. 회의 후 그녀는 엘렌과 다음 행동에 대해 논의하며 엘렌은 비밀리에 전략을 제안합니다. 한편 길다는 나머지 세븐 나이츠와 만나 물리학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뉴몬은 가레스가 지금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욱 열심히 길다는 화산에 대해 묻는다. 그의 마을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망설이다가 그의 사람들이 그것을 산이라고 부르곤 했다고 말한다. 이후 그는 클레어의 묘소를 방문하고 소피티아도 함께한다. 그녀는 그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는 클레어를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유감의 마음을 표현한다. 소피티아는 그의 영웅과의 연결이 그의 공감과 모든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에게 자신이 그를 믿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후계자로서의 운명을 실현하라고 촉구하고 아카데미에 고통을 끝내는 임무. 아카데미에서 뉴몬은 피아라에게 전투가 끝난 후에 옛 도서관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게어스는 뉴모가 지니어스를 죽였다는 내용의 책을 발견하고 그 저주가 클레어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초래했다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게어스는 뉴모가 지니어스를 죽였다는 내용의 책을 발견하고 그 저주가 클레어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초래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는 화가 난다. 그를 화나게 만들면서 다음 날 뉴모는 피아라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녀와 이야기하러 간다. 그는 항상 부르는 그 노래에 대해 물어보고 그녀는 이 노래는 유노미야가 부르던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슬퍼하며 피스들이 몇 년 전에 사라져야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게 요구한 적이 없지만 단지 그녀를 영웅으로 키우기만 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대화 후 그들은 나머지 세븐 나이트와 함께 화산으로 공중선으로 떠나 피시스를 물리치기 위해 간다. 그들은 화산에 도착하고 신호를 보낸다. 주와 길대는 그랜드 시드 아카데미에 다른 학생들을 남겨두고 지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셜리는 방에 침입하여 몬스터를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한다. 파리아와 뉴모도 그녀와 함께 몬스터와 싸운다. 파리아를 공격하려 할 때 뉴모가 그녀를 구한다. 그들은 전략을 세운다. 뉴모는 뒤에서 괴물들을 처리하고 소녀들은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 괴물들을 제거한다. 그들은 시설 내의 방에 들어가 연금술사들이 만든 다양한 인공 생명체들을 만난다. 안에서 그들은 부서진 캡슐을 발견하고 파괴의 신 네스트라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세 사람과 맞닥뜨린다. 뉴모는 파리아와 셜리에게 이들이 보통 후계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 순간 적들이 갑자기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자신을 리타라고 부르고 피아라와 싸운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남자는 자신을 볼록스라고 부르며 히레시와 맞서 싸우는 흑마법사다. 그리고 그는 히레시와 싸운다. 다른 남자 카스토루스는 뉴모와 싸운다. 한편 유와 다른 이들은 밖에서 피시스와 싸우고 있다. 리타는 강력한 공격을 피아라에게 가해 그녀를 바닥으로 내려놓는다. 뉴모는 상대방에게 격렬하게 공격한 후 사라진다. 그는 리타 앞에 나타나서 피아라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공격한다. 함께 싸우지만 리타는 여전히 매우 강하다. 싸움이 계속되고 그들은 그녀를 다치게 하는데 성공하지만 카스토루스가 나타난다. 뉴모에게 화가 나서 돌진한다. 리타와 그 남자가 언쟁을 벌이고 그로 인해 그 남자가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뉴모가 개입한다. 그녀를 구해주고 그녀는 놀란다. 카스토루스의 공격에 힘들어하며 그는 그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냥 이 세계를 보호하고 싶다고 선언한다. 한편 코수염을 가진 남자가 거울을 통해 그들의 전투를 관찰하며 모든 것이 오라클의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전투가 계속되고 그랜드 시드 학생들이 적과 싸우고 있다. 갑자기 파괴의 계승자들이 더욱 강력해지고 리타는 7기사들이 그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아카데미에서 가레든 클레어가 갔던 오래된 도서관으로 가고 곧 그녀가 발견한 비밀의 방을 찾는다. 그는 들어가서 그것이 피수스의 재단임을 발견하고 공격을 준비한다. 한편 볼룩스는 뉴모와 소녀들에게 접근하여 그의 힘으로 그들을 날려보낸다. 파리아는 이 사람들이 빙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미쳐가고 정신을 잃고 있어요. 셔리즈는 어두운 후계자들이 그들의 영웅을 사슬에 가두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카스토루스는 그들이 그들의 영웅을 조종하고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다. 파라리아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볼럭스는 그녀의 의연함을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 지팡이를 사용하여 강력한 어둠의 구체를 발사해 파라리아와 시르레이를 땅으로 던져버립니다. 파리아와 셜리 땅에 쓰러졌다. 뉴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소녀들을 도와보려 합니다. 그는 볼럭스의 공격을 막다가 카스토루스가 위에서 뛰어내려와 그를 공격하며 약한 녀석이라고 비난합니다. 뉴모를 약골이라고 부르는 거야. 구식 도서관에서는 가레스가 파괴의 괴물들에게 둘러싸여 클레어의 죽음이 피셔스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원인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피셔스에 대한 조사가 클레어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알아내려면 그는 기괴한 도움을 받지 않고 피셔스를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검을 찔러 넣고 그것이 강력한 영웅의 검으로 변형되자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채소처럼 피수스를 썰기 시작하며 자신이 불쌍한 클레어의 죽음을 복수할 거야. 밖에서는 그랜드 시드 아카데미의 학생들이 피수스와 싸우며 버티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짓밟혀 죽어갑니다. 길라는 결심하며 몇몇 피수스를 물리치고 학생들을 구합니다. 그는 이 피수스의 힘이 자신의 영웅이 경고했던 것인지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가 슈퍼맨처럼 계속해서 끔찍한 생물체와 싸우며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런 생물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지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길란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은색 모래시계를 보호하고 공격받고 있는 도시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 그들이 공격받고 있는 도시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모와 소녀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화산을 바라본다. 모두가 각자의 일에 바쁠 때 음산한 오래된 수염 아저씨는 거울을 통해 7기사들을 관찰하며 모든 것이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바보처럼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탐욕스러운 노인은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파괴의 아들을 드러내라고 요청한다. 한편 뉴몬은 적에게 작은 몸집으로 얻어맞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나서 2라운드를 준비합니다. 볼룩스는 그를 조롱하며 그의 무리가 자신들에게 처참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악당의 독백에 몰두하고 있을 때 리타는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녀의 말대로 천장이 무너지고 뉴모가 볼룩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카스트리스는 그가 조심하지 않는다고 바보라고 하며 그를 넘겨버립니다. 여자들은 행동에 나서 그와 맞서게 됩니다. 그는 어렵게 공격을 피하며 그들을 저주하고 볼룩스는 땅에서 일어나 그에게 화가 나서 다가옵니다. 그는 미쳐가며 어둠의 마법을 사용해 위험한 구체를 만들어낸다. 그 구체는 모두에게 가시를 쏜다. 소녀들은 가시를 피하는 데 성공하지만 하나의 가시가 카스트리스를 맞추고 그는 볼룩스에게 격분하게 된다. 유모와 소녀들은 그들의 적들이 단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싸울 기회를 준다. 밖에서는 길단이 모두에게 혼자 싸우지 말고 팀으로 싸울 것을 말하며 피수스를 계속 공격한다. 주가 그와 합류하고 함께 거대한 피수스를 처치한다. 주는 그것을 얼리고 길단이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그동안 카스트리스는 셜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이를 피하고 볼룩스가 리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화가 나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땅에 쓰러집니다. 카스트리스와 리타도 같은 일을 겪으며 왜 그들이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얽매였던 영웅들이 탈출하고 프리는 영웅의 힘이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기 위해 억제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모두 통제할 수 없는 고통으로 붉어지고 하나씩 땅에 쓰러집니다. 유모는 그들의 영웅들이 그들이 이용당하는 것을 저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구들. 볼룩스는 계속 고통받으며 영웅들이 단지 도구로 사용되었어야 한다고 저주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항해서는 안 된다고. 유모는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하고 영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말하며 리타는 그를 놀라서 바라본다. 그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계속 말한다. 카스트리스는 그녀에게 바보 같은 유모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이 파괴의 신에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하며 유모와 그의 무리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가 유모를 공격하기 위해 다가가자 셜리는 재빨리 그 사이에 들어선다. 그녀는 카스트리스를 향해 킥을 날리기 전에 그를 보호한다. 그녀는 다시 공격하고 그는 그녀를 뱀파이어라고 부른다. 그녀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며 친구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검에서 피닉스 공격을 쏘아보내고 그가 타기 시작하자 그는 완전히 파괴된다. 페리아는 셜리에게 그녀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질문한다. 하지만 셜리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리타를 가리킨다. 지금 그녀를 돌봐야 한다고 말한다. 셜리는 그녀가 적중 유일한 존재이니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미쳐가지 않았어. 한편 오래된 도서관에서는 게리스가 피수스와 싸우고 있다. 그는 공격을 피하다가 누군가가 피수스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도와준 사람이 시프시아임을 알게 된다. 그녀는 이 장소와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의 말에 동의한다. 전투 중 시릴리는 리타에게 그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뉴모 나서서 시릴리와 페리아에게 사원으로 가라고 말한다. 시릴리는 이것이 현명한 결정인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보라고 말한다. 페리아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주요 목표는 피수스를 막는 것이라고 말한다. 피서스의 계획은 가능한 한 빨리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신전으로 향하기 전에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리타를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의 형제자매와 같다고 말하고 그녀는 놀라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처럼 선택받은 자라면 왜 그들이 배신하고 세븐 나이츠에 합류했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유리 용기가 깨지고 그녀는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며 그녀도
같이 하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한편 셜리와 페리아는 아모스를 찾아 그의 은색 모래시계를 파괴하려는 악한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사원으로 서두르고 있다. 셜리는 주와 길단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며 그들이 의식,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네모는 여전히 리타의 공격을 피하느라 바쁘고 반격한다. 두 사람은 균형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녀는 그가 꽤 잘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에게 공을 돌린다. 이 말에 그녀는 슬퍼하며 그들 같은 가짜 후계자들은 우정이라는 사치를 누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아모스의 말을 믿는지 묻고 그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대답한다. 다시 공격하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한다. 그녀는 그를 맹렬히 공격하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영웅으로부터 힘을 끌어낼 수 없다고 밝히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쓴다. 그는 그녀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녀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그들은 계속 싸우고 그녀는 그를 눌러붙이지만 곧 그는 그녀를 걷어차며 그녀를 땅에 던지고 통제권을 되찾는다. 그는 그녀에게 돌진하고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면서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끝이 될까 고민한다. 그것이 그녀의 끝이 될지. 그녀가 의식을 잃으면서 그녀는 자신이 살 것이라는 목소리를 듣는다. 음성의 말을 따라 싸우라고 하자 그녀는 자신보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아이렌에 의해 깨어나는 것을 본다. 아이렌에 의해. 그녀는 엄청난 힘으로 깨어나며 온몸이 황금색 불꽃에 휩싸인다. 네모는 그녀가 자신의 영웅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묻고 만약 그들이 그들의 영웅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소원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한다. 영웅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소원에 응답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네모의 영웅이 그 곁에 나타난다. 리터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아모스의 진짜 의도를 찾기 위해 그녀가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왜 그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는 손을 내밀고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한다. 그녀는 그를 친절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주저하다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한편 전투에서 탈출한 볼룩스는 아모스에게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한다. 그는 자신이 미치고 카스터루스처럼 죽고 싶지 않다고 간청한다. 하지만 아모스는 그가 왜 아직 죽지 않았냐고 잔인하게 묻는다. 볼룩스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그들이 왜 싸우러 보내졌는지 묻는다. 이에 아모스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 자가 진정한 파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그는 이것이 그가 만든 예언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지만 3명 중 누구도 진정한 파괴의 아들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곧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말한다. 볼룩스는 공포에 질린 채 그를 바라보고 그는 그들이 미쳐가기 전에 소유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짧다고 계속 말한다. 그는 천장에서 거대한 빛나는 가시를 소환하고 그것으로 그를 공격하게 한다. 가시는 볼룩스의 등을 찌르고 그는 땅에 쓰러져 죽는다. 셔리와 퓨리아가 곧 현장에 도착하여 그에게 도전한다. 그는 방금 예언을 받았다고 말하고 셔리는 그가 볼룩스를 죽였다는 것을 눈치챈다. 그는 소녀들에게도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으며 파괴의 아들에게 재물이 될 것이라고 위협한다. 과거에 우리는 어린 엘렌이 한 소녀와 잘 지내라고 들으나 그녀는 슬퍼하며 사고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메이즈즈가 그녀에게 무례하다고 경고하고 소녀가 울기 시작한다. 이전에 엘렌은 자신의 영웅인 반스나와 연결된 후 외로움을 느꼈다. 반스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매일이 싸움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까 그녀는 세상이 언제 끝날지 알게 되었고 그 이후의 미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친절한 파리아를 만났고 파리아는 비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며 그녀를 돕습니다. 엘렌이 젖는 것을 막아야 해. 그 후로 엘렌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면서도 후리아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함께 자랐고 나중에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7기사단이 되었습니다. 그 일행과 함께요. 현재 엘렌은 그녀의 영웅에게 그녀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묻지만 바네사는 그녀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걱정을 표하며 앞으로 일이 꽤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요. 한편 신전 안에서 셜리와 파리아는 아모스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며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파리아는 그녀의 무기로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마법 스파이크를 들고 그녀에게 돌진해 공격합니다. 그녀는 다시 그를 막으려 했지만 뒤로 넘어져서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네모가 제때 도착해 그녀를 드는 모습으로 구해준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리타도 그들과 함께한다.
밖에서 그녀는 피시스를 상대하며 그의 무기로 얼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부수어 끝내버린다. 길단은 그가 잘 해냈다고 칭찬하고 학생들에게 돌아선다. 그들은 의식 장소를 확보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기쁘게 환호하며 피시스가 시간을 훔치기 위해 사용했던 장치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시간의 힘을 훔쳤던 장치다. 주가 어떻게 이 장치를 찾았는지 묻고 길단은 엘렌이 얻은 정보 덕분이라고 대답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장치 위에 은색 모래시계를 올려놓는다. 주가 여기서 그들의 작업이 끝났는지 묻는다. 그는 그렇게 보인다고 말하며 엘렌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한다. 의식 장소를 포함해서 주가 자리에 앉아 그들이 이 장소를 확보한 목적에 대해 왜 통보받지 못했는지 묻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길한 기분이 든다고 말하고 그들이 전체 세부 사항을 듣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말한다. 그들이 전체 세부 사항을 듣지 못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사원에서 아미즈는 네모가 진정한 파멸의 아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소녀들은 놀라서 네모를 바라봅니다. 아미즈는 계속해서 그가 가짜 후계자를 보내온 이유는 파멸의 아들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묻습니다. 그녀가 선택된 자들 중 하나라고 속였던 이유는 무엇인지. 하지만 그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네모가 나이타를 죽이지 않은 것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네모가 리타를 죽이지 않은 것에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녀는 이를 듣고 마음을 바꾸고 아미즈가 그들을 악랄한 계획의 체스말로 사용했다고 비난합니다. 그의 악한 게임의 꼭두각시들. 그녀는 방 구석에 있는 볼릭스의 시체를 보고 분노에 차올라옵니다. 그녀는 영웅 마법을 이용해 몸을 강화시키고 공격 준비를 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돌진하고 그는 강력한 스파이크 공격을 날린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뚫고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잘라낸다. 그녀가 그의 몸을 관통하려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는 여전히 서 있다. 흔들리지 않게. 그는 그녀에게 조롱하며 영웅의 힘을 사용한 후에도 그에 비해 약하다고 말한다. 그에게 그의 팔이 재생되기 시작하고 그녀가 다시 공격하려 할 때 강력한 장벽을 만든다. 그것은 그녀를 벽으로 던져버린다. 셔리리는 그의 재생 능력이 매우 강하다고 언급하며 그들의 공격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파리아는 그가 네모와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어보고 아미즈는 그를 희생제로 사용하여 세계 질서를 파괴할 힘을 얻으려 한다고 밝힌다. 네모는 그의 어리석은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는 이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만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재건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파리아와 셜리는 그가 이기적인 이유로 세계를 정복하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네모에게 돌아서서 자신이 세계를 파괴할 저주를 물려받았다고 말한다. 한편 오래된 도서관에서 소피티아는 이 장소의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저주가 그녀의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준다. 그는 이를 보고 충격을 받고 그녀는 저주에 저항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왔고 하루하루 참기 힘들어지고 있어. 그는 왜 그녀가 더 빨리 말하지 않았냐고 묻지만 그녀는 저주가 다른 이들이 알게 되면 퍼질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클레어에게 일어난 일을 회상하며 소피티아에게 그 당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또한 저주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동의하지 않으며 클레어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동의하며 천재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그 당시 사서였다. 사원에서 네모는 땅에 던져지고 다시 인간 상태로 변한다. 상태. 보라색 손이 아래에서 나와 그를 감싼다. 아모스가 그에게 다가가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그의 몸 전체에 충격파를 보낸다. 몸. 네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페리아는 그를 놓아달라고 애원하지만 아모스는 계속해서 고문하며 네모의 몸에서 파괴의 태양을 끌어내어 삼키겠다고 말한다. 파괴의 태양을 끌어내어 삼키겠다고 말한다. 셔리도 땅에 갇혀 이 장면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다. 아모스가 네모를 계속 고문하자 곧 그가 변하기 시작한다. 그의 근육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고 엘렌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아모스는 네모를 놓아주고 그녀에게 그녀의 도착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웃으며 그의 패배가 분명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페리아에게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이 상황을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상황. 페리아는 의식이 완료되었는지 물어보며 그녀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대답한다.
페리아는 그녀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놀라서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는 천천히 아모스 앞에 서고 아모스는 충격에 휩싸인 채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의 영웅 바네사가 그녀 옆에 나타나고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한다. 그녀는 페리아에게 돌아서서 사과하며 잠시 시간을 멈추려고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시작한다. 마법이 시작되고 주위를 감싸는 공중의 봉인이 나타난다. 하얀 마법의 장이 형성된다. 마법이 외부로 퍼져나가고 모두가 놀라워한다. 봉인이 커져서 돌아가는 시계처럼 보인다. 아모스는 엘렌이 자신의 의식 장소에 저장된 힘을 마법에 사용했다고 비난한다. 그는 그녀에게 마법 스파이크를 날리지만 그녀는 공중에서 중간에 멈추고 그의 공격이 쓸모없다고 외치며 되돌려보낸다. 그녀는 시간을 외치고 또 다른 마법의 시간 봉인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그의 반지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는 충격을 받으며 바라봅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반지와 마법의 시간 봉인을 부숩니다. 시간 봉인도 함께요. 그녀는 장벽을 제거하고 모두를 치유합니다. 네모는 힘들게 일어나고 소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재생 능력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네모는 이것이 그들이 그와 동등한 싸움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 엘렌이 피로로 쓰러집니다. 셜리가 그녀에게 달려가 의식을 차리라고 말한다. 파리아와 네모는 이제 아모스를 공격할 때라고 결정한다. 두 사람은 함께 돌진하여 히어로 모습으로 변신해 그를 공격한다. 파리아가 먼저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네모가 동시에 그를 공격한다. 동시에 그는 두 사람의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그들은 사방에서 그에게 달려든다. 그녀는 그의 팔을 베는데 성공하고 그는 분노하여 거대한 공격을 날린다. 그 공격에 그들은 뒤로 날아간다. 그는 은유리의 힘이 없어도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 손으로 공격을 퍼붓는다. 파리아는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들을 막으려 한다. 엘렌이 만든 기회를 네모는 손을 대포로 변형시키고 공격 준비를 하며 아모스는 계속해서 더 많은 공격을 보낸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것들을 막고 그에게 돌진한다. 그 역시 그녀에게 달려가고 두 사람은 충돌하며 엄청난 힘을 방출한다. 그들은 서로 싸우며 맘먹는 것으로 보인다. 곧 그는 그녀를 압도하고 파리아는 뒤로 물러난다. 그녀는 네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모스는 공격 방향을 네모에게로 돌리고 파리아가 빔을 쏘아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이다. 공격. 파리아는 그에게 싸움을 즉시 끝내라고 말하고 그는 동의하며 을 내보냅니다. 그의 핸드캐논에서 강력한 공격이 나왔다. 아모스는 이를 반격하려 하지만 소용이 없고 네모의 공격은 더욱 거세진다. 그는 자신의 공격력에 놀라며 아모스는 자리를 지키기조차 힘들어한다. 그의 힘은 너무 강해져서 견디기 어렵고 그는 놀라며 자신이 선택받지 않은 자임을 깨닫는다. 땅. 그의 힘은 너무 강해져서 견디기 어렵고 그는 놀라며 자신이 선택받지 않은 자임을 깨닫는다.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네모의 공격은 아모스의 마법을 완전히 막아내고 그를 날려버린다. 하지만 네모는 그것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너무 거대해서 밖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을 경외감에 빠져 바라봅니다. 그들은 마침내 해냈습니다. 에이모스를 물리치고 네모는 지쳐서 땅에 쓰러지지만 이번에는 파리아가 그를 받아줍니다. 그는 이로 인해 피수스와의 싸움도 끝났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가 에이모스를 공격했을 때 생긴 수정들을 관찰합니다. 갑자기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엘렌은 성전이 곧 무너질 거라고 말하며 깨어납니다. 그녀는 모두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터는 통로를 통해 나가려고 서두르며 일곱 기사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지금 떠난다고 말합니다. 칠성에게 붙잡혀 있고 싶지 않다며 지금 떠나겠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기사들. 하지만 네모는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무시하며 자신을 위해서 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그가 파멸의 아들로서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파괴의 아들로 선택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파리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기 위해 모입니다. 밖에서는 모두 전투에 지쳐 서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길당과 주스는 곧 네모와 함께 돌아온 여자아이들을 보고 함께 모입니다. 축하하며 파리아는 일곱 기사단의 일원으로서 그들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하고 모두가 그들을 위해 환호합니다. 얼마 후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마을과 공중선에서 떠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모스가 그가 쥐고 있던 크리스탈 조각 덕분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클레어와 같은 방식으로 저주받은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갑자기 그의 뒤에 소피티아와 닮은 유령 같은 생물체가 나타나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왜 그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거짓말로 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것이 그를 피수스를 동원하게 만들기 위한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말한다. 그녀는 네모가 파멸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고 엘링이 모든 힘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한다. 능력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의 손이 저주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그를 완전히 둘러싸고 조각조각이 된다.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감싸고는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조각들. 그 후 우리는 네모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앉아있고 피아레와 엘링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 그를 방문한다. 그녀는 그에게 영웅인 지니어스가 이전에 피서스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그를 가둬둘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엘링은 그에게 오래된 도서관의 저주가 시간을 멈추고 그들의 존재를 파괴한다고 말하며 이는 한때 지니어스의 힘이었다. 가렛도 합류하여 그가 피서스의 힘을 사용해 아카데미를 파괴했다고 비난한다. 아카데미를. 그 후 나머지 7 나이츠 멤버들은 네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길단은 그가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싸워왔기 때문에 그를 가둬두는 것이 필요한지 질문한다. 가렛은 종이 한 장을 들고 그것이 소피티아와 이사회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라고 말한다. 그는 문서를 탁자에 던지며 네모가 3명이 가짜 후계자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는 네모가 이 아카데미에 침투하기 전에 지니어스와 접촉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카데미. 길단은 네모가 오기 훨씬 이전부터 오래된 도서관의 저주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고 가렛은 저주가 봉인된 것은 유노미아의 힘 때문이라고 말한다. 셜리는 지니어스가 저주를 풀 수 있는지 묻고 그는 가능하다고 대답한다. 주애가 네모가 아카데미에 온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길단은 그들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네모 자신이 파시스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타리아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동의하지만 지금은 네모를 가두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네모를 지금 풀어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렇게 하면 학생들 사이에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가레스를 향해 네모의 힘이 엄청나고 비정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길단은 의자에서 일어나 걱정스럽게 그들이 여전히 네모를 친구로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길단은 의자에서 일어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전히 네모를 친구로 여기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들의 친구. 그들은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모가 학교에 반기를 든다면 그들은 그를 물리쳐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길단은 이 일을 제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네모를 도와주겠다며 회의에서 떠납니다. 방법. 나중에 가레스가 네모를 방문하여 마법의 해달이 있어서 네모가 지니어스를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천재라고 부르는 것을 막아 그는 이 기숙사가 과거의 위험한 후계자들을 가두기 위해 감옥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네모는 싸우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계승자는 없다고 하지만 네모는 그에게 싸울 의향이 없다고 말한다. 누구와도. 가레스는 믿지 않고 마법을 발동시켜 몬스터 팔을 드러냅니다. 네모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죄라고 하면서 클레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피시스가 만들어낸 가짜 후계자임을 밝히고 페리아는 그 말을 듣게 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는 자신이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캡슐 안에서 만들어진 사원 기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아모스는 그들을 감독하고 그들이 자신의 목표에 적합한지 판단할 것이다. 아니면 말고. 가레스는 자신이 태어난 후 순진한 누군가를 사칭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소년을 잠입시켜 이 학원에 들어가게 할 거야. 하지만 네모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며 그저 인간처럼 위장해서 함께 지내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페리아와 나머지들. 가렛이 여전히 그를 믿지 않자 그는 그를 끝내달라고 부탁한다. 가렛은 검을 꺼내지만 판결이 나올 때 그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바꾼다. 그때가 되어야 한다고. 한편 엘렌과 셜리는 함께 있다. 그들은 네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엘렌은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비밀도 드러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셜리는 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엘렌은 셜리에게 자신을 제공하고 그녀는 자신의 목에 뱀파이어 이빨을 꽂는다. 이후 길단은 주를 만나 네모가 함께 있을 리가 없다고 말한다. 피시스와 그는 피시스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주가 그를 테라스로 데려가서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냈는지 말해준다. 그렇게 오랫동안 말이다. 주가 길단이 프린스라는 사실에 놀랐다는 것을 알린다. 7기사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까지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길단은 네모가 좋은 사람이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주는 다르게 생각한다. 주가 희마에게 그의 아버지 클레어와 친구들이 모두 그에 의해 죽었다고 말한다. 그들 모두 말이다. 길단은 네모가 피시스와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도 용서할 것이라고 동의한다. 주가 네모의 몬스터 팔에 대해 말하지만 길단은 자신도 그런 팔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인간의 귀지만 그것이 충분한 물리학을 만들어내지는 않아. 주는 네모가 좋은 사람일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왔어. 계속해서. 한편 파리어는 그녀의 영웅인 오노메이아에게 오래된 도서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그녀는 클레어와 유사하게 저주받은 손을 보여줘. 파리아는 이것이 천재 때문인지 물어봐. 그러나 그녀는 진실에 가까워지면 그녀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해. 같은 고통을. 그녀는 네모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 그렇게 말해. 오노메아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동의하고 따라오라고 한다. 그들은 버려진 곳으로 가서 내부에서 오노메아가 마법을 사용해 문을 열었다. 파리아는 문을 통해 들어가 도서관에 들어간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반짝이는 책을 보고 가까이 가자 보라색 연기가 나와. 그녀를 감싼다. 아카데미에서 길단은 위원회의 한 노인과 만나 네모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규칙이 엄격해 그다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길단은 그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제공하고 네모와 예외를 두도록 권장한다. 그 경우 그는 그의 빚을 도와줄 것이라고 한다. 그 남자는 결국 시도해보기로 동의하고 길단은 행복하게 계속 먹는다. 그가 나가자 셜리가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다. 대화. 그녀는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며 떠나고 그를 도와주기로 한다. 학교 운동장에서 주는 검술 연습에 바쁘고 시피지가 그에게 다가와 네모에 대해 질문한다. 그는 네모가 파이시스와 함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갑자기 그녀가 그의 얼굴을 잡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그가 친절하다고 말하며 입맞춤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를 막고 그의 임무는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네모는 감옥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있고 후리아는 그의 출생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고향에 도착하여 그의 집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찍은 그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몰락한 홀로 가서 피시스의 공격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뭔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바위 위에서 무언가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결정을 발견하고 사진 속 네모가 넥타이에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때 리타가 나타나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공격을 피합니다. 그녀는 수정을 발견하고 사진 속 네모가 넥타이에 그것을 차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바로 그때 리타가 나타나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리터는 자신이 여기에 오로지 그녀를 잡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만 푸리아가 설명하려고 할 때 그녀는 듣지도 않고 돌진한다. 푸리아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영웅 형태로 변신한다. 그녀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히어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리터가 그녀를 쫓아가며 공격하고 공격을 피하며 반격한다. 그들은 계속 싸우며 서로에게 최대한의 힘으로 공격한다. 곧 푸리아가 그녀를 압도하고 밀쳐내며 궁극의 천둥 공격을 소환한다. 천둥이 그녀를 강타하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쓰러진다. 푸리아는 그녀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일어나서 자신이 어떻게 7기사단원들이 저질러대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나며 굴욕적으로 여기서 죽는 것이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푸리아는 그녀가 아직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치욕적인 항복보다는 후리아는 자신에게 아직 그렇게 많은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리터는 결심한 듯 영웅력을 모으고 불꽃으로 불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영웅이 나타나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도 아직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기로 결심하고 최강의 무기를 소환하고 영웅과 함께 싸웁니다. 아이린은 그녀에게 진정한 전사처럼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그녀는 불의 토네이도를 만들어 프리아를 막으려는 프리아에게 돌진합니다. 아카데미에서 네모는 재판에서 청문회를 받게 되고 가렛이 그에게 할 말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는 사과하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가렛은 법원에 네모가 더 이상 고백하지 않으므로 저주가 퍼지지 않도록 그를 처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소피티아와 주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동의하고 학교의 수장은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할 때 길단과 셜리가 현장에 도착하여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수장 앞에 나아가 셜리는 정부의 명령서를 보여주며 증거가 부족하므로 처형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길단은 그들에게 제국의 지배에 반항하지 말고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한다. 그러나 소피티아는 그들에게 논쟁할 시간은 이미 늦었고 네모의 처형은 확정적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하고 나머지에게 그들을 포위하라고 명령한다. 유와 가렛은 다소 미쳐있는 것 같고 몇몇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함정에 가둔다. 다행히 프리아가 정확히 제때 도착해 가렛의 공격을 막는다. 그는 그녀에게 네모를 지지하는 것이냐고 묻고 그녀는 진실해. 그녀는 네모를 돌아보며 크리스탈을 보여주고 그가 그것에 대해 인식했는지 묻는다. 그는 놀라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녀는 그것이 진짜 네모의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를 이 아카데미에 오게 하기 위해 그를 죽였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그의 몸과 기억을 가져갔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벌로 그를 끝내달라고 청한다. 하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서운하게 선언한다. 그녀는 게일란드와 주를 상대로 싸워 네모가 처형당하는 것을 막는다. 길단과 시릴도 합세하고 프리아의 비행선이 도착한다. 주가 탈출을 막기 위해 공격하러 달려가지만 리타는 그에게 충격파 공격을 가한다. 공격. 파라가 네모를 따라가라고 손을 내민다. 네모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비행선으로 들어가 탈출한다. 실리와 길단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안심한다. 비행선에서 리타는 네모에게 세피시아가 피시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파라는 리타가 네모의 고향에 갔을 때 모든 것을 말해줬다고 동의한다. 출생지. 리타는 그들에게 세피시아가 아마스를 조종하고 네모가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그를 강제로 천재 능력을 사용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능력. 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옛날의 봉인을 깨뜨리는 데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도서관으로 가서 저주를 되돌려야 해. 리타는 그가 에이모스에게 사용한 궁극적인 공격이 저주의 봉인을 풀게 한 촉발제라고 말해. 저주의 봉인이 풀리게 된 거야.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천둥이 그들의 공중선에 내리치고 네모가 떨어질 위기에 처해. 하지만 파리아가 그를 빠르게 잡아. 그들은 발코니로 나가서 거대한 빛 속에서 보라색 에너지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해. 하늘로. 한편 가렛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아카데미에서 퍼지고 있는 거대한 마력 소용돌이를 조사하고 있어. 그들은 위험을 알리는 적색 경고를 받아.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야. 한 남자가 60시간 이내에 아카데미를 둘러싼 보호 마법의 장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알립니다. 셜리가 가렛에게 어디 가냐고 묻지만 그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네모를 끝낼 방법을 찾겠다고 나갑니다. 몇몇 학생들은 소용돌이 때문에 봉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고 길단, 셜리, 그리고 주는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모입니다. 셜리는 진실을 배우고 친구들을 믿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는 천재의 힘이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며 네모를 찾아서 끝내야 한다고 화를 냅니다. 한편 가레스는 도서관에 있는 소피티아를 찾아가 더 큰 힘을 요구한다. 네모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비행선에서 네모는 불 옆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고 후리아가 그에게 합류한다. 커피 한 잔 권하는 거예요. 그는 그녀에게 이제 뭘 할 거냐고 묻고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자책합니다. 문제야.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녀도 그를 보호하고 싶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자신이 그랬다는 사실을 아는 대가로 값을 매기며 보여줍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그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를 보호하고 싶은 것이 그녀의 본능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다른 이유가 있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의무에 대해 묻고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 세상을 보호하고 모든 책임을 짊어지도록 길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의무를 진심으로 따랐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를 만났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도 같은 기분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아줍니다. 서로를 위해 존재하기로 동의하고 그녀는 손을 내밀며
아카데미로 가서 소피티아의 악한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서관에서 소피티아는 악한 계획을 시작하고 가레스를 괴물로 변하게 하며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엘렌은 그녀의 영웅 바네사와 함께 강력한 봉인을 만든다. 엘렌은 프리아를 만났던 때를 회상하며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고 행복해지려 한다. 그러나 마법 소용돌이는 계속 성장하고 프리아, 미모, 그리고 리타는 공중선에서 뛰어내려 아카데미에 도착한다. 그들은 영웅 형태로 변신하고 아카데미의 땅으로 달려간다. 그들은 셜리, 길단, 그리고 주와 마주치게 되고 주는 미모를 넘기라고 요구한다. 미모를 넘기라고. 주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리타가 개입하여 그녀의 무기 중 하나를 던져 공격을 막는다. 공격을 멈추기 위해 그는 먼저 그녀를 쫓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달려가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공격을 막아낸다. 그녀는 미모에게 움직이라고 재촉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하고 그는 동의한다. 퓨리아를 업고 탈출한다. 셜리와 길단은 그를 쫓으려 하지만 리타가 그녀의 공격으로 그들을 막는다. 그녀는 혼자서 세 사람과 싸우며 그들에게 말한다. 그들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셜리는 그녀가 누구를 언급하는지 묻고 그녀는 소피티아라고 밝힌다. 모두를 놀라게 하면서 주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려 하지만 셜리와 길단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로 동의한다. 밖으로 주가 화가 나서 소피티아에게 아카데미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동안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고 땅에 쓰러진다. 땅에 그의 팔이 결정화되기 시작하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그는 소피티아의 이름을 아프게 외친다. 그가 악령에 씌어 그들을 쫓아갑니다. 길단이 셜리와 리타에게 네모를 도와주라고 하고 주와 싸울 준비를 한다. 그들은 동의하고 현장을 떠나고 주는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 사이 네모와 퓨리아가 도서관에 들어가 책이 만들어내는 것을 본다. 마법 소용돌이 에노미아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것이 시간의 책이며 지니어스가 남긴 봉인이라고 말합니다. 지니어스가 남긴 봉인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글레이셔 가든이라고 불리는 땅의 장소를 닫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니어스를 네모에서 불러내어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니어스가 나오고 봉인이 파괴의 힘으로 느슨해졌다고 말합니다. 파괴의 힘으로 느슨해졌습니다. 프리아는 그 땅 아래의 것이 그의 저주가 아닌지 묻고 에노미아는 그것이 이 봉인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봉인이 완벽하지 않았으며 진실에 다가온 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클레어처럼 비참하게 죽었다. 그녀는 그들의 시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피시스와의 전투 후 그녀는 아카데미를 보호하기 위해 제니어스에게 함께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살아서 자신을 위해 노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동의하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노래를 시작했다. 제니어스가 떠나자 그녀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는 한 손으로 남은 피시스와 싸우며 그녀의 노래를 들었다. 결국 그는 손포를 사용하여 피시스를 완전히 제거했고 그의 기름은 파괴의 소용돌이를 담고 있는 봉인이 되었다. 현재 프리아는 제니어스에게 소피티아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고 네모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지니어스와 에노미아 외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에 틀림없어. 그때 소피티아가 도착하여 그녀도 그때 그곳에 있었다고 확인해. 퓨리아는 이 일이 수백 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봐. 하지만 소피티아는 그녀가 그 당시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고 말해. 파괴의 소용돌이를 사용해서 그녀는 세상을 파괴하는 방법을 창시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해. 네모는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하고 그녀의 악한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해. 그는 그녀에게 돌진하지만 그녀는 무기를 소환하고 그를 땅에 내던져. 그녀는 그들에게 지니어스가 그날 자신을 죽였고 자신의 피시스 힘의 일부가 탈출해 한 어린 소녀의 몸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말해. 그렇게 그녀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어.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몸을 차지하고 계속 살아갔다. 퓨리아는 그녀에게 왜 네모를 죽이려고 했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시간의 책의 봉인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다시 봉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뿐이다. 퓨리아와 네모는 그녀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싸우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소피티아에게 돌진하지만 소피티아는 수월하게 그녀의 공격을 막고 가레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가레스는 조종당한 상태에서 네모에게 다가가 그의 영웅의 손을 잘라버린다. 그녀는 퓨리아를 가두고 주는 계속해서 그를 공격한다. 그는 땅에 쓰러져 피를 흘린다. 시간의 책이 깨지기 시작하며 엄청난 힘이 방출된다. 퓨리아가 그에게 달려가고 소피티아는 가레스를 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후
그를 죽이며 그가 쓸모없고 멍청했다고 말한다. 퓨리아는 네모를 안고 그가 깨어나길 바라며 울기 시작하고 소피티아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지니어스의 힘을 사용할 수 없고 봉인이 완전히 깨졌다고 기뻐한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 아래에 봉인이 나타나고 그녀는 엘렌이 도착한 것을 보기 위해 위를 쳐다본다. 네모는 진짜 네모를 만나는 꿈을 꾸고 그가 어떻게 아직 거기 있는지 물어본다. 그를 죽였는데 말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 탓으로 돌리지만 진짜 네모는 그에게 나쁜 기분을 느끼지 말고 살아서 깨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네모가 울면서 자신은 인간도 아니고 피리아 옆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진짜 네모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곧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한편 엘렌은 남은 은색 딱딱 유리의 힘을 사용해 그를 치유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지니어스의 도움으로 피리아와 다른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영웅 형태로 변신하지만 엘렌은 지칠 대로 지쳐서 바닥에 쓰러지고 피리아가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엘렌은 피리아에게 네모의 죽음이 세상 파멸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절반 죽은 상태였던 네모가 사원에서 거의 죽기 직전에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그는 영웅 형태로 변신하지만 엘렌은 지칠 대로 지쳐서 바닥에 쓰러지고 피리아가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탈진한 그녀를 돕기 위해 후리아가 달려갑니다. 엘렌은 피리아에게 네모의 죽음이 세상 파멸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절반 죽은 상태였던 네모가 사원에서 거의 죽기 직전에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리아에게 사과했다. 후리아는 걱정하며 그녀를 안아주지만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미소 지으며 말한다. 후리아는 그녀의 희생에 감사하며 네모 옆에 서서 소피티아를 막을 준비를 한다. 소피티아는 책으로 가서 괴물 같은 손으로 소비하고 피스코처럼 웃기 시작한다. 그녀는 변신을 시작하며 점점 더 못생기고 괴물 같아진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들이 바보였다고 말하며 잠시 동안 죽음을 미루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그녀가 내부의 소용돌이를 소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봉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그녀가 건물을 주먹으로 내려찍자 그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밖에서는 길단이 주를 깨우려고 시도하며 소피티아의 악랄한 계획에 대해 말한다. 주가 그녀에게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해 나쁘게 느낀다. 그들은 가까운 곳에서 큰 소리를 듣고 위를 올려다보며 가면과 뚱뚱한 소피티아를 본다. 그녀가 학원을 파괴하고 있다. 그녀의 몸이 변형되기 시작하고 더 역겨워진다. 작은 소피티아가 그녀로부터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질린 채 바라본다. 소용돌이의 보라색 손이 그녀의 배에서 나오며 사람들을 포획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학교장까지 포함하여 말이다. 피서스가 그녀의 몸에서 나오며 그들을 날아가게 하여 더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해 보내진다.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주와 길단은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길단은 그의 상태로 달릴 수 있는지 걱정하며 묻는다. 하지만 주는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피수스가 학생들을 공격하고 학생들은 혼란스럽게 도망치다가 잡아먹힙니다. 혼란스러워. 페리아가 현장에 도착해 피수스와 싸우며 학생들을 구하기 시작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반장의 지시를 따르고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전투를 위해서 거대한 존재가 공격을 가한다. 네모의 모든 이들은 그들을 피하려고 했으며 테라스를 가로지른다. 그는 건물 뒤에 숨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천재가 그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는 소피티아가 파괴의 휴대와 합쳐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만약 그가 손 장전식 권총으로 가까이에서 발사하면 그는 봉인을 깰 수 있다. 그 순간 소피티아가 공격을 보내고 그는 이를 피한다. 리터가 들어와서 공격이 그를 맞추지 못하게 막는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가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천재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녀는 그를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동의한다. 주와 길단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서스를 자르고 있다. 네모는 그들이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드디어 이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을 느낀다. 이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한편 셜리는 엘렌과 함께 있으며 그녀가 이렇게 죽을 생각인지 묻는다. 엘렌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페리아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셜리는 엘렌이 시간 마법을 사용한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떠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장갑을 벗고 손가락을 물어 자신의 피를 엘렌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마시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죽지 않고 그녀와 함께 뱀파이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죽지 않고 그녀와 함께 뱀파이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뱀파이어로. 엘렌은 자신의 피를 받아들이고 결국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셜리는 동의하며 네모가 예전에도 같은 말을 했다고 전한다. 밖에서 네모와 페리아는 괴물에게 가까이 가지만
괴물은 어둠과 파괴로 된 장벽을 만든다. 어둠과 파괴의 장벽이다. 그녀는 그가 소용돌이를 봉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장벽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모든 힘을 다해 틈을 만들 동안 말이다. 그는 주저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이것을 해야만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어둠에 의해 소비될 것이라고. 그녀는 모든 힘을 집중해 틈을 만들려고 하지만 저주가 그녀의 몸에 퍼지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딘가에서 가렛이 나타나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에게 그녀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장벽을 뚫어 열구를 만듭니다. 그의 몸이 저주에 의해 결정화되기 시작하고 그는 네모에게 이것이 클레어의 죽음을 사과하고 복수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장벽을 절개하며 그의 몸은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네모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페리아와 함께 장벽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괴물의 몸 위로 올라가 소피티아와 대화합니다. 페리아가 그녀에게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전체가 망할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보며 말합니다. 그녀는 단지 모든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학원에 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했는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천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면 모든 이가 그들의 죄를 위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녀의 계획이 네모의 손이 대포가 되어 통제를 벗어나고 점령당하게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천재와 은오미가 나타나서 그들이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소피티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니어스와 유노미가 나타나 그들에게 잘못을 바로잡고 멈출 수 있다고 말한다. 소피티아. 영웅들과 7기사는 모두를 구하고자 열심히 싸우고 있으며 다른 이들을 의지하여 피셔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피수스와 싸우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해. 시러리, 리타, 엘렌, 주, 길단은 모두 이 학살을 멈추고 구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 소피티아는 모두가 자신을 거부하자 화가 나서 페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네모. 그들은 그녀의 공격을 피하고 그녀에게 돌진한다. 그는 손날로 그녀를 치려고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방어한다. 그는 그녀에게서 점프해 도망치고 그녀의 몸에서 그를 잡으려는 촉수들이 나타난다. 그는 하나씩 잘라내고 페리아 옆에 착지한다. 소피티아는 스스로를 감추고 괴물의 몸속으로 사라진다. 갑자기 큰 블록들이 괴물의 살에서 나타나 그들을 공격한다. 네모는 계속 달리며 공격을 피하고 공중으로 점프한다. 그는 소피티아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페리아에게 그것을 쫓으라고 한다. 그녀는 얼굴을 가격하고 조각으로 부수며 네모가 그녀 곁에 착지한다. 하지만 그것은 재생되어 더 많은 촉수를 형성하고 소피티아가 그중 하나에서 나온다. 그들은 그녀의 공격을 피하며 달리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더 많은 촉수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은 달리는 동안 가능한 모든 것을 베어내고 또 다른 거대한 공격을 받는다. 페리아는 괴물의 몸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지만 네모가 그녀를 잡고 하늘로 점프한다. 한 팔에 페리아를 안고 그는 손포신을 사용하여 강력한 공격을 발사한다. 페리아도 그녀의 힘을 빌려주고 그들은 함께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발사한다. 소피티아는 자신의 공격으로 반격하려 하고 두 힘이 충돌하며 놀라운 힘을 만들어낸다. 모든 이가 그 장면을 경외심으로 바라보며 네모와 페리아가 성공하길 응원한다. 그들은 소피티아의 공격을 압도하고 그녀의 괴물 같은 몸을 파괴한다. 네모는 땅에 착지하며 영웅의 모습이 사라지고 힘겹게 숨을 쉰다. 소피티아는 아직 살아있고 그의 힘을 조롱한다. 그는 그녀에게 입 닥치라고 말하고 영웅의 모습을 잃은 페리아를 바라본다. 페리아는 지쳐서 땅에 쓰러진다. 소피티아는 그들을 비웃으며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소용돌이를 드러낸다. 그들은 그녀가 다시 그것을 풀어놓고 그들에게 그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자 충격에 빠져 그녀를 바라본다. 그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네모는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힘이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한다. 그녀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한다. 그는 변신을 시작하고 페리아를 보며 이렇게 보이게 되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자신도 완전한 괴물이 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녀의 우정이 그에게 가장 소중했으며 자신과 화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자신과 화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사랑스럽게 포옹한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소피티아와 맞닥뜨리기 위해 떠난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공격을 시작한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시작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 싸움을 지켜보던 리타는 네모가 괴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영혼과 합쳐져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소피티아와 계속 싸우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진짜 미호를 죽이고 그의 기억을 훔친 것에 대한 죄값이다. 그는 네모가 자신에게 계속 살아있기를 원했다고 말하며 네모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때를 회상한다. 비록 그가 괴물이었지만 그들은 계속 싸우고 그는 그녀를 붙잡는다. 천재가 그 앞에 나타나 이번에는 그녀를 이 세계에서 제거할 것이라고 말한다. 소피티아는 그가 다시 봉인의 힘을 사용할 것인지 묻고 그렇게 되면 그는 모든 힘을 잃고 평범한 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네모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그들이 봉인의 힘을 사용하자 큰 빛이 나타나고 분위기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시간의 책이 땅에 떨어지고 네모는 그 곁에 누워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리타는 신입생으로 아카데미에 합류한다. 엘렌과 실비아는 서로의 회사에 만족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대인은 더욱 강해지기로 맹세하고 비밀스러운 숭배자를 찾는다. 그 후 경네잇은 7 기사단원들과 만나 사과한다.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페리아와 네모는 그러하다.